왜요? 항상 어색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 오늘. 뉴스 읽기 바로 들어갈게요. 네. 화성시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제일 핫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그럴까요?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절실하고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고 주민의 합의도 필요한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매립장이나 쓰레기는 직영을 해야 돼. 이건 공영밖에 답이 안 나와요. 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삼표 석산이라고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 엄청 크죠. 제가 이 홈페이지 기사에 쓰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삼표석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여기 촬영 불가하고 뭐 드론도 찍을 수 사실은 없는데 보니까 이게 한국이야 어디야 강원도야 막 이렇잖아요. 네. 1988년부터 약 35년 동안 화성시 땅을 팠던 삼표석산인데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남부권의 모든 시멘트 주 원료는 다 여기서 가져간다 보면 돼요. 골재 채취를 해서. 근데 이 삼표 산업에서 이 총 18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저 사실 감도 안 와. 18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요 부지가 전체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업 종료된 부지가 5만 평 정도가 있는데 사업 종료가 되면 여러분 석산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맞나?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 중인데 이 삼표 산업의 자회사 계열사인 SP네이처에서 이 부지인지 원상복구 중인 부지인지 어딘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그중에 일부를 지정 폐기물 매립과 일반 폐기물 매립장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신청하겠다라고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용량이냐 봤더니 7만 8천 편 정도의 이제 매립장을 할 거고 그 중에 일반 폐기물 매립장이 745만 세제곱미터고 지정 폐기물이 232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감이 안 오죠. 네네. 감이 안 오지만 몇십 년을 운영해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매립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들어올 농민분들과 네네. 그리고 지금 입주하지 않았지만 비봉면의 택지 3개발 지구에 입주 예정자인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 이럴 수가 막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과 이제 한번 모임도 있으셨던 걸로 보여요. 예, 맞아요. 예. 간담회도 하고 이제 집단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데 SP네이처 신혜식 본부장님께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깊이 파여져 있는 곳이라서 매립장하기에 최적이다. 그다음 화성시는 매립장이 지금 아주 필요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이제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발생시 처리 원칙이 돼서 이제 자기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이제 지금 완전 첫 삽을 뜬 상태라서 사실 진행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 뭐 주민 공청회라던가 주민 설명회 이런 걸 다 밟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다가 또 한 가지 좀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취재를 해서 후속 기사를 준비 중인데요. 예를 들면 채취 허가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2015년 이전에 삼표석산은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2015년에 기준으로 그 산림보호법의 중간 무슨 시행령인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연장에 대한 조건이 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그래서 왜 특혜 논란이라던가 왜 삼패석사만 이렇게 특혜를 주냐라는 어떤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쪽 근처에 뭐 찬성이든 반대든 저희 이제 제보나 의견을 받고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공론장이나 토론회를 좀 열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입니다. 동인선도 엄청 핫하죠. 네, 그렇죠. 저희 살아가는 이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동탄, 화성은 특히 전철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동탄 인덕원선에 관련돼서 지금 요격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동인선의 뭐 역사를 어디다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입구를 어디다 할 것인가가 지금 엄청 첨예한 논쟁이죠. 관심도 엄청 관심이 집중되겠죠, 아무래도.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겠죠. 네네. 보통 대부분 근데 사실 약간 뭐랄까 도심지의 지하철 출입구는 보통 막 어디 백화점 앞 이런 데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희도 이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기사로 다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게 된 게 사실은 저희 동네에 언니들이 50이 넘으셨는데 직장 일을 구하는데 일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체력이 다해서 몸 쓰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데 뭐 관절염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허리도 안 좋고. 근데 그 나이 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몸 쓰는 일밖에 없다면서 한숨을 좀 쉬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채용 공고를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화성시 가족센터에서 아이 돌보미를 이제 공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공 영역이고 돌봄이라는 게 오전에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면 선택제가 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왜 맞벌이 부부에서는 제일 아이들이 어린애들 혼자 있을 때 그때 제일 그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하원 때 6시, 4시부터 7시까지 엄마 아빠 출퇴근 시간 그때만 잠깐 봐주는 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육아의 경험이 있고 아이들 다 크신 분들이 이런 걸 맡으면 어떨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반기 채용 공고고 이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인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채용이 되면 다음 연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뉴스로 다뤘습니다. 유튜브로 좀 들어가면 요즘에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저희 구독자가 그새 1,730명이 됐네요. 일주일 사이에 60에서 지금 70대로 올라갔죠? 600대에서 700대로 넘어가는 네네. 저희 자체로 2,000명 달성하면 뭔가 이벤트를 좀 할까요? 피디님 어떤가요? 뭐 매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0명 달성하면 자체 내에서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푸드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연구 착수 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서 인사말에서 맞나요? 인사말이 아니라 이제 말미 부분에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보고에 마지막에 있었어요? 처음이 말미 아니고? 부분이
인데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얘기하신 내용이라 이때쯤인가 보네. 네, 이때쯤. 그렇습니다. 55분 23초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얘기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지금 이 착수 보고회를 하는 것은 조직 진단해서 여러분이 잘 되게 물론 하고자 하는 거지만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그 시장님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 사안들을 향후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 바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재단 산하 기관인 거잖아요. 재단 네네. 법인이고. 근데 조직 진단 및 이런 이름이 들어간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만요. 유튜브로 바뀌었네. 예. 두 번째 해도 되나요? 네네. 이제 저희 화성인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 탐구 생활은 화성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짧게 10분 내외로 인트로가 괜찮은데요? 네, 10분 내외로 또 커플룩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말 조심해야지. 일단 근데 옷을 맞추셨나요? 비슷하게 입으셨네. 네네. 지금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번 1편에서는 저희가 버리고 그걸 처리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천억이라고. 배경에 나무들이 진짜 많이 깔으셨네요. 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예쁘긴 하네요. 포커스. 일단 탐구 생활은 지역에 우리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요 사안들을 이제 짚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홍근 도의원님하고 경기 도의원이 예. 저희 지역이시죠? 네, 조윤정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진행을 조윤정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 현재 뭐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특히 이용근 도의원님은 사실 환경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환경과 그래서 몰랐던 정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환경, 정치, 행정에 실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화성시 또 토백이기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화성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서 가감 없이 이런 뒷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쓰레기 여기에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싶은 것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처리하는 데만 지금 1,000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00억 원 감이 안 오지만 어쨌든 이걸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이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1,000억 원이라는 게 화성시만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네. 와, 그렇구나. 엄청나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돈이 아깝네요. 네. 근데 그것에 600억 정도는 그 운반 비용, 처리하는 데 쓰는 운반 비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서 몰랐던 내용들이 좀 새롭게 다가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장을 보고 오면 있잖아요. 네. 나오는 쓰레기만 한 바구니예요. 그 그렇죠. 포장지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주부로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현수막 뉴스 하면 네. 화성시 대표 축제 중에 하나죠. 뱃놀이 축제에 이어서 포도 축제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좀 확대시켜 주시면 궁평항 광장에서 하는데
아, 그리고 동시에 동탄 호수공원에서는 포도 판촉 행사도 같이 이뤄지고 네. 이게 화성시 주최의 주관이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부터 주관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유는 좀 한번 알아봐서 포도축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뉴스위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네. 잘 지내시고요. 네.